얼마 전 제가 겪은 일입니다. 제 취미는 무서운 이야기를 읽는 것입니다. 책을 사서 읽기도 하지만 최근에는 휴대폰으로 사이트에 투고된 이야기들을 읽는 게 대부분입니다. 몇 개월 전에 알게 된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일반인들의 실제 경험담, 창작 등의 투고가 메인으로 매일 신작이 업로드되고 있었습니다. 전철로 통근하는 저는 그 시간을 이용하여 휴대폰으로 이 사이트의 이야기들을 읽는 게 일과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T라는 닉으로 이 사이트에 회원 등록을 했습니다. 회원 등록이 되자 투고된 작품에다 댓글을 남길 수도 있었고 작가들과의 교류도 할 수 있어서 그게 또한 재미있어서 집에 돌아와 잠자리에 누워서도 댓글을 쓰는 것에 정신이 팔려 밤늦은 시간까지 깨어있는 일이 많았습니다. 사이트에 등록한 지 몇 달 후 저는 어느 작품에 댓글을 남겼습니다. 좀 지나서 댓글란을 봤더니 제 댓글에 작가의 회신이 있었습니다. 댓글의 표현이 너무 좋으셔서 감동했습니다. 작품을 좀 써보시면 어떨까요? 저는 그 회신에 기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 작품의 작가분은 제가 동경하기도 했던 MC였기 때문입니다. 작품을 쓴다는 것은 털끝만큼도 생각한 적이 없어서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만 만약 가능하다면 MC와의 교류가 좀 더 많아질 것이라고도 생각했습니다. 저도 단편부터 도전한다면 가능할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하는 와중 정신을 차려보니 MC에게 써볼게요. 기다려주세요. 완성되면 제일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대댓을 달았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어떤 이야기를 쓸지 정말 필사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영감 같은 건 전혀 없고 실제로 겪었던 일도 없었기 때문에 창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썼다 지우고 다시 써보고 했지만 아무리 써도 무섭지가 않았습니다. 저는 만약 투고하고 나서 좋아요도 못 받으면 어떡하지? MC에게 실망을 주면 어떡하지? 이런 일을 생각하니 점점 글이 써지질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와 같은 취미를 가진 동료에게 사이트 하나를 소개받았는데 실제 경험담이 중심인 투고 사이트였습니다. 거기에는 지역별 경험담이 실려 있었고 우리 집 근처 이야기도 몇 가지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우리 집에서 5분 거리에 있는 언덕길 이야기가 실려 있었습니다. 투고 내용은 어느 날 밤 언덕길을 걸어 내려가는데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뒤를 돌아보니 검은 그림자 같은 것이 달려오는 게 보였다. 실제로 귀에 들렸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날 두고 가지 마 라는 소리가 머릿속에 울려 퍼졌다.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 다음은 밤이기도 했고 그런 정체 모를 것에 쫓긴 투고자는 언덕길을 뛰어내려서 도망갔는데 그곳을 완전히 내려와서 뒤를 돌아보았더니 그 검은 그림자는 사라져 있었다고. 그런 경험담이 Y라는 인물에게서 투고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언덕길을 잘 알고 있습니다. 출퇴근 때도 이용하고 길이로 보면 30-40m 정도나 될까요? 완만하게 이어지는 언덕입니다. 언덕길을 다 내려오면 바로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나오기 때문에 자전거는 좀 위험하지 않을까 하는 정도로 심령스팟 정보나 도시전설 같은 것을 좋아하는 저에게도 생소한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동료에게 여기 우리 집 근처야 라며 신나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투고일은 1년 정도 전이었습니다. 그날 돌아갈 때 언제나처럼 저는 집을 향해 그 언덕길을 내려갔습니다.
낮에 그런 이야기를 읽어서 그런지 걸어가고 있자 등줄기로 차가운 것이 지나갑니다. 돌아보았지만 물론 아무것도 어느 누구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에도 여전히 무서운 이야기를 보는데 MC의 신작이 올라와 있습니다. 읽어보고 역시 MC네 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서둘러 댓글을 달려고 했습니다만 일전에 작품을 쓸게요. 기다려주세요. 라고 말했던 주제에 아직 쓰지도 못한 제 자신이 부끄러워서 댓글 달기가 주저되었습니다. 저는 문득 그 언덕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언덕을 내려올 때 확실히 무서운 느낌도 들었었고 잘 알고 있는 장소라서 읽었던 이야기보다 자세한 묘사도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글이 올라온 지도 1년이나 되었고 기억하고 있는 사람도 얼마 없을 것 같은데다 복붙 하는 것도 아니니 괜찮겠지라고. 저는 휴대폰을 들고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보다 무서운 연출을 하면서 마지막으로는 쫓기다 어깨를 밀쳐줬다는 이야기로 만들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의 단편을 완성합니다. 투고 버튼을 누를 때는 손이 떨렸습니다만 달성감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MC의 작품으로 바로 옮겨가 작품을 올렸습니다. 라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다음날 눈을 뜨자마자 휴대폰을 봤더니 사이트에서 알림 메일이 2건이 있었습니다. 제 작품에 댓글이 달려 있었습니다. MC에게서도 처음 투고하신 것 축하드립니다. 무서웠어요. 라는 댓글이 있었습니다. 저는 뼛속까지 전해지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다른 한 건의 댓글을 열었던 저는 아까의 고향감이 한꺼번에 식어버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겪은 사건하고 너무 똑같네요. 이거 직접 겪으신 건가요? 아마도 저와 같은 경험을 한 것인가요? Y라는 사람에게서의 댓글이었습니다. 그 경험담과 같은 아이디인 Y. 설마 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아이디도 그리 공들여서 만든 것은 아닌 아무나 쓸 수 있는 흔한 것이었지만 댓글의 내용으로 같은 인물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비난하는 문체는 아니었고 순수하게 흥미를 느낀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 사람이 썼던 문장과 제 문장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느낌상 거의 같은 것이라는 것은 제가 제일 잘 알았습니다. 그래도 상세한 장소의 풍경 같은 것을 써놓았기 때문에 Y가 그 사람이라면 정확히 알 것 같았습니다. MC가 벌써 읽었기 때문에 삭제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제가 직접 겪은 일입니다. 라고 대댓을 달았습니다. 그날 점심때 휴대폰을 확인해 봤더니 Y에게서 다시 댓글이 달려 있었습니다. T씨도 보이는 분이신가 보네요. 저는 거기서 달라붙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도망쳤습니다. 괜찮으신 거죠? 다행입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영감 같은 것은 없습니다. 실제로 경험한 일도 없습니다. 더욱이 느낄 수도 없습니다. Y 말고 다른 사람도 실제 경험담이에요? 무서워요! 라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이렇게 된 이상 실제 경험자, 보이는 사람으로 통할 수밖에 없을 거라 생각되었습니다. Y의 댓글에는 그 경험 후에는 절대 그 언덕길로 안 다닙니다. 너무 위험한 곳이에요. 라고 달려 있었습니다. 그 댓글들은
제 마음을 안정시키기도 했습니다만 제 생각보다도 고평가를 받는 바람에 다시 고향감으로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귀신 보는 사람이라고 생각될지도. 그날 집에 올 때 저는 그 언덕을 향했습니다. 언덕을 내려오기 시작했을 때 갑자기 주위의 공기가 무거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낮에 봤던 댓글 때문에 기분 탓으로 돌리고 신경 쓰지 않고 언덕을 내려갔습니다. 언덕길 중간쯤 왔을 때였습니다. 언덕길 위쪽에서 하는 뭔가가 긁히는 듯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뭐지? 저는 돌아보았습니다. 어두워서 잘은 보이지 않았지만 주변의 어둠보다 더 어두운 뭔가가 천천히 내려오는 것을 알았습니다. 처음에는 검은 안개처럼 보였던 그것은 조금씩 머리, 손, 다리가 보입니다. 저는 움직이지 못하고 그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얼굴쯤 되는 부분에 눈은 보이지 않았지만 감각적으로 눈이 마주쳤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지금까지 천천히 움직이던 그 검은 그림자는 저를 향해 달려오기 시작합니다. 저는 나오지도 않는 소리를 지르며 언덕길을 달려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중간에 하이힐이 꺾여서 구두가 벗겨졌습니다만 그래도 달렸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언덕이 끝납니다. 그렇게 생각한 순간 날 놔두고 라는 소리가 귓가에 들리고 다음 순간 저는 어깨를 밀쳐졌습니다. 저는 앞으로 고꾸라지면서 언덕에서 튕겨져 나와 무릎을 찌으면서 넘어졌습니다. 무릎을 꿇고 웅크려 있는 저에게 자동차의 경적 소리가 울려왔습니다. 제가 넘어져 있던 곳은 횡단보도의 한가운데였습니다. 신호를 보니 적신호에서 청신호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들어 횡단보도 바로 앞에 있는 언덕을 보았지만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집에 돌아와서 무서운 이야기 사이트를 열었습니다. 제가 쓴 글을 지우고 그리고 탈퇴하였습니다. 이후 저는 그 언덕 쪽으론 가지 않게 되었습니다.